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샘 알트만은 메인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론 머스크는 연설하면서 나치 격려했다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70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또 샘 알트만이 등장을 하고 일론 머스크는 화내면서 나 이거는 안 된다고 본다. 스타게이트 AI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 강정수 박사님 모셔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쭉 지켜보고 계셨죠? 이거 좀 네. 혼란스러운데요. 약간 이게 뭐 자기들끼리 다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미국이 AI하고 관련해서 엄청난 걸 하려고 하는구나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타게이트도 의미 있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 거기에 가려진 것은 뭐냐면 미국 민간 기업에서 엄청나게 AI 투자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2024년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과 메타 이 4개 기업만 2천억 달러를 넘게 투자했습니다. 지금 스타게이트가 하는 것이 4년간 5천억 달러잖아요. 그리고 첫 2년에는 1천억 달러고 벌써 작년에 2천억 달러 했고요. 1월 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만 800억 투자하겠다. 2025년. 데이터 센터에만요. AI 전체가 아니고. 네, 데이터 센터에만. 그중에 400억을 미국에, 400억을 외국에. 한 개 기업이. 한 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이 아마 2월 초에 발표할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할 때 750억 달러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민간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빅테크가 결합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스타게이트는 미국의 우리가 이제 1부 리가, 2부 리가 나누면 2부 리가 선수들이 투자 AI 데이터 센터 투자. 스타게이트는 지금 오픈 AI하고 오라클하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이렇게가 나왔어요. 소프트뱅크가 들어가 있고요. 물론 그러니까 여기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은 없네요. 아니에요. 여기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에서는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 있고 뭐 중동의 오일머니 펀드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당연하게 뭐 엔비디아는 뭐 더 사겠다는데 안 팔 이유가 없으니까요.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민간에서 작동되는데 민간은 알아서 작동되는데 사실 이거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있었던 거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민간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AI에서 승세를 굳혀나가겠다. 중국화 대비해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계속 발표하는 것은 트럼프에게 이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한국에서도 스타게이트 발표하니까 또 몇 가지 주식들이 들썩들썩 거리는 것처럼 네,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스타게이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미국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AI에게 투자를 하는구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이 거의 뭐 퀀텀 점프를 하듯이 그냥 점프업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랐던 것이 2024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은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트럼프하고 샘 알트만이 싸우는 거는 사실상 두 회사가 이제는 경쟁자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트럼프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X.AI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죄송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X.AI가 있어요. X.AI는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오픈 AI를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뭐 얼마나 큰 돈 있냐. 나는 사실은 투자 많이 받아서 돈도 많이 있고 사실은 엔비디아의 칩을 가지고 작년에 10만 개를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또 시작을 했고요. 이 X.AI가 이제 오픈 AI하고 경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하고 소송도 하고 있죠.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도 입장이 많이 바뀌어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만들었던 이유는 구글이나 민간 기업들이 자꾸 AI 하게 되면 사적 이익으로 기업의 이익으로 AI를 쓸 거니 우리는 인류 보편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AI를 만들자라서 네. 공동 창업한 것의 창업자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라든지 몇 명이 들어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공동 창업을 들어갔었죠. 그때는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하자. 그런데 이제 샘 알트만이 이거 진행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비영리로 하냐. 그럼 투자를 못 받는데. 그러면서 이런 옥신각신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하. 그렇게 조금 돈 들여서 될 수 있는 인류 보편적이 있는 재단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도 이거를 영리 목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근데 저기 오픈 AI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으니까 소송을 걸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고 있고 또 이제 이 샘 알트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시비 걸면서 돈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벌써 짓고 있는데 왜 그래라고 하는데 샘 알트만은 조심스럽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워낙 지금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네네. 트럼프의 왼팔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른팔 왼팔 두 개 다 하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하면서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 것은 오픈 AI가 1월 초에는 AI로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마스터 플랜을 오픈 AI가 발표를 했어요. 그랬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자기네 회사가 아니고. 네, 미국 전체 경제 발전에 오픈 AI가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발표하면서 사실은 이
이 트럼프한테 러브샷을 보내는 거죠. 정책에 영향을 끼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 트럼프의 마가가 여러분 사실 1기 때도 마가가 있었잖아요. 네네. 마가가 사실 새로운 슬로건은 아니거든요.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라는데 1기 때는 이것이 안 먹혔던 이유가 그럼 누구랑 마가 할 건데 했더니 에너지 기업들. 전통 산업과 석유 기업들 이 마가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실리콘밸리가 AI가 마가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거는 기술이겠구나. 기술이겠구나. 신기술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일론 머스크랑 친해지고 제이디 벤스를 갖다가 데려오고 뭐 이러면서 사실 실리콘밸리들하고 지금 대단히 친해진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이번에 미국 내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그 버금이라는 내무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료를 우리는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번에 에너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 에너지 비상사태에 선포한 것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은 AI의 밸류체인이에요. AI가 위로는 밸류체인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다양하게 있지만 밑으로는 반도체도 있지만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에너지가 있고 여기에 전기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는 예를 들자면 2024년 1월에 작년 1월 1년 전이죠. 유엔 산하기관인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그러니까 에너지 기구죠.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2022년 대비 2026년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가 딱 2배가 더 든다 그랬어요. 근데 약 500테라기가와트시거든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 51개를 더 줘야 돼요. 오이고 그거. 근데 지금 벌써 AI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는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을 빠른 속도로 못하는 이유는요. 엔비디아의 칩도 칩이지만 전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막 1년에 몇 천억 달러씩 투자를 하게 되면 그중에 상당 부분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데이터 센터죠. 그러려면 여기에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이 문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지금 부탄이 지금 되게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부탄 너무나도 작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작은 국가잖아요. 여기에 수력 발전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2.5기가와트시가 생산이 수력 발전소에 생산되는데 부탄이 국민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쓰고도 남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상하고 있어요. 여기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로. 근데 수력이 얼마나 많냐면 좀만 더 개발하면 30기가와트씩 지금의 10배가 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수력으로만. 그렇죠. 그거는 또 저 청정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부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특정 경제구역 설정을 해서 우리 중국하고도 영향 안 받고 인도에도 영향 안 받고 미국의 영향을 받을게 이러면서 입지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뭐냐면 흔히 말하는 청정이죠.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아리백에 다 가입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리백에는 로비가 있어요. 전통적인 재생에너지만 됐는데 클린 에너지로 바꾸고 여기 원자력은 집어넣자. 그러면서 작년에 아마존도 원자력 발전소를 아예 하나 사거든요. 그게 카본 프리라는 거예요. CFA라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면서 우리 도저히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데이터 수요, 전기 수요를 못 채우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기가 많이 필요할 줄 몰랐다. 도저히 불가능. 그렇다고 산업을 멈출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리백도 아마 수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값싼 전기. 현재도요. 세계에서 전기가 가장 싼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런가요? 네, 미국입니다. 미국이 워낙 천연가스에 대한 전기료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서 전기료가 제일 싸거든요. 산업 전기가. 이런 데서 지금 내무부장까지 나와서 우리 에너지하고 전쟁 선포 지금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AI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거다. 결국은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맞춰지고 준비되고 있고 있다. 그 중에 하나의 자그마한 장식품으로 스타게이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타게이트가 핵심은 아니고. 네. 아까 근데 이브리그라고 하셨잖아요. 스타게이트에 참여한.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는 이브리그고 그리고 일브리그에 구글, 오픈 AI를 테슬라 이렇게 있는 이브리그라고 볼 건가요? 수는 없지만 이제 사실은 오픈 AI는 LLM을 거대 언어 모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데이터 센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쓰고 있었는데 굳이 오픈 AI가 직접적으로 자꾸 반도체 하겠다, 데이터 센터 하겠다. 저는 조금 오버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픈 AI는 오늘도 이제 발표가 있었지만 오퍼레이터라고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
했는데 이런 AI, LLM 거대 언어 모델을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데 과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소프트뱅크는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가장 크게 손정희 회장이 지금 이 쓰라린 패배감을 안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네네. 위어크 투자했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 2010년까지 엔비디아의 최대 주주 중 하나가 소프트뱅크였어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 오르기 전에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AI 붐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 작년부터 해서 AI가 더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늦게 들어가면서 계속 트럼프를 만나면서 투자해야 또 여기에 대한 성장 기회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 끝까지 저항하다가 안 하다가 늦게 시작을 해서 사실은 빅테크 3위 빅테크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그러게요. 오라클은 전통적인 서버 강자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엄청 뒤쳐진 근데 이제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나요? 이제? 네네.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틱톡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끼리 연맹을 맺어서 새롭게 텍사스 중심에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다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액수냐면은 미국 전역에 그 정도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텍사스에만. 여러분 텍사스가 또 여러분 많이 왜 또 텍사스냐면 물론 여기가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세력이기도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텍사스예요. 텍사스예요? 텍사스가 한번 전기 브레이크아웃을 경험한 이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요즘 그래서 미국은 재생에너지 뉴욕타임즈도 보도했지만 재생에너지의 이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로지 경제만 있다, 돈 버는 것만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공화당, 민주당 이제는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에 상당히 많은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셰일 오일 얘기하고 그런 얘기 막 미국에서 하는 것 같지만 또 재생에너지는 그것대로 또 막 늘리고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이것을 이 데이터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다 채우기에는 사실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지금의 어떤 성장 속도나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분 1, 2년 안에 지어질 수가 있는 게 오래 아니거든요. 걸리잖아요. 오래 걸려요. SMR 지금 짓기 시작해도 한 3년은 넘게 걸릴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천연가스는 쓰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그게 그 알래스카의 그 선거운동 그걸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것은 셰일가스 판에서 쓰자. 우선은 천연가스 해서 우선 이것도 쓰자. 그래서 천연가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운영될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여기 원자력이 결합될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건데 또 하나 이제 미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 전력망 그리드라고 하죠. 너무나도 낙후됐어요. 1960년대 이후에 거의 개선 작업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전력망에 대한 전기를 만들었으면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AI가 역으로 옛날에는 인프라스트럭처 하면 반도체까지만이었는데 이제는 에너지와 전력망까지 이렇게 지금 밸류체인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미국에서 어쨌든 마가의 핵심 목표로 AI 초강대국이 되겠다 이렇게 정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민간 투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숟가락 얹은 거죠. 재정 투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민간 투자를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한 섹터 한 부문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는 거고 하나는 투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에너지. 전력은 이제 그 에너지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 두 개를 발령했더라고요. 하나는 이민인데 하나는 에너지니까. 에너지죠. 에너지 동원해서 AI에 투입하겠다. 이 얘기 두 개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행정명령이 더 있죠. 바이든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만들었던 AI 규제 철폐했죠. AI 규제 철폐. 거기서 세 번째 조각이네요. 규제를 철폐하면서 지금 성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자꾸 속도 늦추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사실은 빅테크의 이해하고 딱 떨어집니다. 그것이 이번 취임식 때 빅테크들이 뒤에서 진용을 갖춘 이유죠.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가족 다음에 보통 정치인인데 빅테크들이 줄을 섰잖아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중심에 빅테크가 있다라는 거를 트럼프가 선언해 준 거예요. 보여준 거네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이해관계가 여러분 떨어지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만들어질 부분에서 빅테크들도 AI 중심으로 가는 것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자기네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이미 작년에만 2024년에만 2천억 달러 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빅테크의 불만,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건 뭐냐면 반독점 소송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하니까 유럽도 원래도 반독점 소송 준비하고 있었는데 따라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에 아무런 압박을 가하지 않았어요.
흔쉽게 해서 우리 애들 건들지 말라고. 근데 트럼프는 바로 우리 애들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얘네들 가지고 이제 미국을 다시 뭐 골든 에이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옳건 그르던 뭐 트럼프의 뭐 이민 정책이나 소수자 정책이나 뭐 여성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비판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산업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트럼프는 AI에서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좀 과도할 정도로 이 바이든 정부는 AI를 우리도 규제하고 중국도 규제해서 서로 속도를 늦추는 거였다라면 트럼프는 중국 속도 늦추는 거 뭐 관심 없고 우리가 엄청 빨리 달리면 돼. 우리가 엄청 빨리 달리면 격차를 확실하게 내면은 그다음부터는 딜하면 되는 거야. 심지어는 중국하고 협력하는 관계도 저는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네. 가속주의 네. 뭐 이런 컨셉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효과적 가속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이념이 밥 먹여주냐 성장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장의 이념이 필요합니다. 성장의 이념이 필요한 거네.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 네. 무엇을 방법론으로 택할 것인가. 정부 돈만 퍼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민간에게 다시 민주적인 비전을 가지고 저는 민주적 비전, 뭐 정의로운 비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만들어주고 민간이 다시 뛰게 해주고 정부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네네. 정부가 그냥 정부기금 막 주면서 정부 소비 늘려나가면서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걸고 있는 이 효과적 가속주의에 의한 즉 기술의 무진장 빠른 발전을 통해서 나머지 문제는 해결한다. 그런 우선 기술이 거잖아요. 먼저 그죠?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효과적 가속주의자의 또 대표적인 이름이 데이비드 섹스거든요. 네네네. 데이비드 섹스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의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자르라고 뭐 하여튼 고문. 네네네. 예, 이 사람이 여러분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잖아요. 네네. 피터 틸도 있고 네네. 여기 일론 머스크도 들었고 데이비드 섹스 전형적인 페이팔 마피아예요. 네. 페이팔 초기 창업자에 들어가 있어요. 다 효과적 가속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클 크라스티오스라고 해서 지금 백악관의 대통령 과학기술 정책실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행정부가 아니라 백악관에 있는 과학정책 이 사람도 전형적인 앤드리스 호로비츠에 있는 투자회사의 큰 벤처캐피탈 출신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케일 AI라는 회사의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AI 기업 대표가 지금 들어가서 벤처캐피탈을 일하다가 AI 기업 대표 일하다가 지금 백악관에서 과학정책 기술 정책실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지금 백악관은 테크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그러네요. AI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효과적 가속주의 입장으로 완전히 정리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AI 정부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 그다음에 에너지, 네. 그리고 사실은 규제에 이르기까지 AI 진용을 완전히 트럼프 정부가 갖췄네요. 네. 그렇기 무섭습니다.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의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볼 필요 있다. 그리고 성장에도 AI 성장에도 이념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성장에도 이념이 필요하다. 그거는 강 박사님의 명언으로 우리 네. 계속 새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여기까지 하고요. AI 얘기를 하나 좀 AI 우리나라 얘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에서 AI 폰 새로 내놨는데요. 갤럭시 15 내놨죠.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도 AI에 대응은 해야 되는데. 갤럭시 잘하고 24는 있는지. 사실은 조금 맛 좀 보여준 AI 폰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면 갤럭시 25 같은 경우는 진정한 의미에서 AI 에이전트가 들어갔죠. 그래서 빅스비에게 뭘 물어보면 예약도 해주고 음식점 예약도 해주고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로 그리고 그것을 일정을 나의 칼렌더에다 집어해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AI 에이전트는 도구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앱을 도구로 활용해서 우리의 편의성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진일보한 AI 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가장 큰 거는 지금 워낙 지금 스타게이트라든지 트럼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갤럭시 S25에 대한 관심 별로 없거든요. 보도도 없고. 근데 저는 의미 있는 진화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실망이 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작동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이폰의 판매 증가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도 이제 이 기능의 설명만으로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얼마나 잘 매끄럽게 이용자가 편하게 진짜 하나도 에러 없이 딱딱 스마트폰에서 이제 에러가 다시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에러 없이 작동하는 이건 좀 지켜볼 일이라고 보고 만약에 작동해서 소비자들에게 이건 진짜 내가 편한 거야 라고 느껴진다라면 갤럭시 25의 매출 증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그때 GPT 쓴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죠. 아니, 애플 여러 가지 그거는 같이 이제 우리가 쓰나요? 물어보고 답할 때는 GPT를 쓰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자체 만든 AI가 있습니다. 페렛 UI라고 해서 이 AI를 써가지고 시리를 통해서 나머지 앱들을 작동시키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 뭐 정확하게 안 그림, 나와 있구나. 이메일 요약하고 네네네. 있고 그림 급한 이런 건 이제 부수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애플이 아직 과감히 안 내놓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테스트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속도가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삼성은 지금 빠르게 치고 삼성 나갔는데 거는 어떤 걸 쓰고 있어요? 네? 모델은 어떤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삼성 AI 모델. 그러니까 지금 저 부분이 파운데이션 밝혀지고 모델. 있지 않는데 자체 기술인지 아니면 구글의 기술인지 이거는 좀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구글의 제미나이를 통해서 에이전트 기능을 통해서 저것을 구현했을 수도 있고요. 삼성 자체의 기술일 수도 있는데 삼성이 자체 거대 언어 모델 기술이 그 정도까지 발전했는지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구글 거를 쓰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삼성 내부적으로 한다라면 얼마나 매끄럽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좀 기대는 해볼 만하다. 만하죠. 네. 현재로서 네. S25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거 새길 내용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지금 숙련공님하고 HYP님이 굉장히 이 댓글창에서 열띠게 토론을 하고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거 제가 새기기에는 산업 정책이란 게 우리가 박정희 시대 뭐 무슨 스탈린 시대 이런 때 하던 국가가 계획 세고 하던 걸로 한동안 생각을 해오고 아니 경제는 민간에서 알아서 해요. 기업이 다 알아서 하고 정부는 뒤로 빠져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나오는 거 보니까 국가의 산업 정책 그리고 국가가 짜는 산업 전략의 시대가 다시 왔다.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전체적인 아까 말씀 밸류 체인은 국가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 부분 확실히 이거는 민간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해 주는 거. 근데 여기 목표가 그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를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요. 아주 명확해요. 네. 요 슬로건이 명확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에너지 정책, AI 지능 정책을 우리 정부가 하겠다 아니면 다음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뭐 얼마큼을 돈 쓰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민간에서 알아서 할 건데 딱 보니까 정부가 해줘야 될 이 역할이 여기 딱 있어. 그러게.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대량적으로 빨리 해가지고 국가 비상사태 우리도 선포해서 재생에너지 여기다가 막 석탄 에너지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생에너지든 뭐 뭘 원자력을 쓰던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미국하고 해도 경쟁력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방안들이 나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 우리도 전략이 필요할 때고 네. 성장에도 철학과 전략이 또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새기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